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응원합니다. 전국 고민잖아. 조강, 미나, 배우 오지호. 최동석 아나운서. 세븐틴의 승관 에스쿱스. 자,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가수입니다. 라나. 오지호 씨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에. 저 벌써 한 4번째 정도. 네 번째. 그렇죠. 예, 요번에도 뭐 코미디 영화 했대던데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망가지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거구나. 저번에도 연극하고 아이, 홍보하러 나왔었잖아요. 아니. 원래 요맘때 모시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. 제가 그지로 나오거든요. 수상한 이웃. 이런 그지가 어딨어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아드님 돌잔치 하지 않았어요? 돌잔치 아들은 아빠 닮았어요? 아들은 좀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근데 첫째 때 딸은 이제 보여주면 예쁘다 그래야 되잖아요. 근데 귀엽다. 그 예전에 예쁘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요. 뭐 그게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면은 그냥 그래도 양반인 게 애기다. 그러다가 그보다 더 심한 거는 따뜻해. 만져보고 따뜻하다.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딸도 크면서 얼굴이 계속 변해요. 지금 진짜 예뻐졌거든요. 네. 야, 근데 사실 뭐 육아 쪽은 이분한테 여쭤봐야 그러니까요. 됩니다. KBS에서 아빠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쓴 분이 이제 최동석 아나운서예요. KBS 직원 중에 아나운서 중에? 그래도 지금 결혼한 지가 10년 되셨잖아요. 딱 10년 됐어요. 예, 두 분이 리마인드로 그렇게 무슨 웨딩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. 몰디브를 갔는데 몰디브 좋지. 셀프로 이제 삼각대 설치해놓고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. 너무 좋다. 아우, 이쁘다. 잘하셨네. 저희 딸아이가 좀 닭살 돋는다고 토하는 제스처. 토하는 제스처. 두 번째 사실 제 발을 잘 보시면 발 한쪽이 땅에 묻혔어요. 물에 밑으로 계속 예뻐 보이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. 자, 세븐틴 나왔어요. 승관 씨가 조금 더 턱선도 이렇게 날렵해지고.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야, 승관아, 이건 아니다.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붓기 빼는 것도 알았거든요. 하나 알려줘봐요.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명치를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다 잡으시네. 아침에 와서 좀 많이 부으셨죠? 목을 쭉 위로 들어올리고 거기서 입술까지 쭉 내미셔야 돼요. 여기 땡기게? 여기 땡기게? 근데 이게 이러고 한 1분 동안 그냥 스스로랑 싸우는 거예요. 야, 기술. 그렇죠. 근데 약간 붓기 있을 때 뭐 스트레칭 해주는 거니까요. 그쵸. 자, 그런가 하면은 라나 씨 처음 나오셨는데 한국말 중에 처음에 배울 때 헷갈렸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어려웠던 것들. 처음에 막 은행이나 병원이 가면은 어떻게 오셨어요? 물어보고 맞아. 우리 어떻게 오셨어요? 근데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요. 막 이랬어요.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뭘 도와드릴까요? 이런 의미인데. 네. 그럼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왔어요? 네, 저 고민을 듣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네. 네. 매니저가 데려다 줬어요.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데. 자, 오늘 또 세 가지 고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. 사랑과 집착 사이. 죽고 싶어? 그만하시옵소서. 되게 주제가 센데요. 사랑과 집착 사이. 안녕하세요.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. 따르르르. 어디야? 나 퇴근해서 친구 좀 만나려고. 안 돼. 그냥 집으로 와. 이 친구 2달 만에 만나는 건데 딱 1시간만. 안 돼! 당장 집에 와. 절 감시하고 간섭하는 이 사람은 아빠? 27살 친오빠인데요. 오빠. 왜 그래? 성인인데 왜 그래? 너 어제 만난 애 누구야? 몇 살이야? 어디 살아? 그 뭐 하는 놈이야? 다시 그 남자 만나지 마. 오빠의 감시망에 합격인 남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저기 우리 그만 헤어져. 아니 왜? 아니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? 오죽하면 제 버킷리스트가 남자랑 1년 사귀어보는 거라니까요. 심지어는 오빠가 핸드폰 줘봐, 핸드폰.
아, 오빠, 왜 그래? 나도 사생활 있잖아. 줘봐. 4884, 이거 누구야? 남자야? 사생활이 없는 제 3종. 안녕하세요에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? 이렇게. 보내봤습니다. 이렇게 가족 중에서 간섭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? 있어요. 있어요? 네,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간섭이시며 할머니가? 네, 그 저녁 6시까지 와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너 지금 남자랑 같이 있냐고 여자랑 같이 있냐고. 그걸 할머니를 피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? 아니, 한국 온다 그럴 때 할머니가 그러면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. 저는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. 네. 할머니가. 자, 친오빠의 간섭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여동생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. 나와주세요. 에스쿱스가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. 오빠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. 오빠 눈빛이 안 좋아지셨는데. 에스코트 할 때. 와, 지금 에스쿱스 손을 잡으니까 눈빛이 안 좋아요. 아니, 여기 나올 정도로 오빠 간섭이 심한 거예요? 제가 22살이고 오빠가 27살인데 예전부터 이제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 항상 어디니, 몇 시에 오니, 돈은 얼마 쓰니, 이제 집에 몇 시에 오니 그런 문제 때문에 외박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집 자고 이제 일 가고 일 끝나면 또 집 가고 그런 삶만 살면서 진짜.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간섭을 하기 마련인데, 그렇죠?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이제 아, 그래서 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. 아빠랑 오빠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네 가족이 사는데 이제 아빠는 고향에 이제 계시고 이제 언니도 이제 따로 살고 이제 그래서 오빠랑 저랑 이제 20살 이후에 둘이 같이 살게 됐다가 이제 그래서 더 간섭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.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돼. 이해는 좀 되네요, 오빠의 마음. 지금 오빠랑 둘이 살아요? 지금은 이제 작년에 오빠가 결혼을 해서 새언니랑 오빠랑 저랑 살거든요. 네. 아, 그래도 같이 사는 거예요? 네. 아, 새언니랑 오빠랑. 세연이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럼 새언니도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, 오빠가? 새언니한테 뭐 집착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저한테만 유독 심해요. 진짜? 단호한가 보지, 오빠가? 완전히 막, 안 돼! 막 이렇게. 그냥 무서워요. 딱 약간. 무서워. 아, 근데 오빠가 그러면 항상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오면 새언니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그래? 아, 신혼인데! 새언니는 포기했어요. 포기한 상태. 일찍 들어왔는데. 세연이랑 사이 좋아요? 새언니랑은 네, 사이는 좋아요. 좋아요? 네. 그렇죠.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새언니가 진짜 성격이 좋고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. 아까 사연에도 그냥 남자친구를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꿈이라고. 처음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도 더 간섭이 심해지고 항상 뭐 어디냐 돈을 얼마 썼냐 이런 것도 항상 물어보고서 7, 80일 그 정도밖에 못 갔었어요.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랑 1년 이상 동안 연애해보기거든요. 가장 길게 사귀어본 건? 20살 때 이후로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. 아, 20살에 한 번 사귀었어요? 네. 근데 남자친구랑 전화하는 것도 막 눈치 보여요?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눈치가 보여요. 그럼 그냥 여자인 척, 아유, 지집에 알았어, 이 집에. 아니야, 절대 양심이 아니,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숨기면 되잖아요. 아니요. 핸드폰 검사하죠, 이제. 깨톡이나 문자 내역이나 통장 내역이나 통장 내역이나. 통장 내요? 네, 통장 내역 돈은 아, 돈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. 통장 내역은 좀 약간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맞아요.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. 오빠가 용돈도 주고 그러나 봐요, 그렇죠? 용돈이요? 아,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어, 용돈. 혹시라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? 자,